그분 특이하게 이제 40대 자연분만을 고집해서 하셨었는데 그분은 자연분만을 한 후에 이 인대가 아예 끊어졌어요. 이게 유연성이 없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산 여성병원에 근무하는 김미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장 많이 좀 고민? 걱정하는 게 기형아 확률이 높을까? 맞아요. 아기가 건강할까? 그 걱정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자세한 염색체 이상 여부에 대한 검사가 추가가 돼요. 요즘은 굉장히 기술이 좋아져서 NIPT라고 하는데요. 니프티 검사라고도 하고 한 10주 이후가 되면은 엄마 혈액 안에 있는 태아의 DNA를 가지고서 아기의 염색체 이상 여부를 검사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더 자세하게 하겠다 하면 이제 양수 검사를 하시기도 하고 목뒤 투명대 두께 재는 거 플러스 혈액 검사로 보통 나이가 많지 않은 산모는 엄마 혈액에서 혈청 검사로 21번, 18번 염색체 두 가지에 대한 선별 검사를 거치는데 21번, 18번 가장 염색체 이상이 많이 생기는 염색체거든요. 나이가 많은 산모는 조금 더 폭넓게 그 두 가지를 포함한 더 여러 가지 염색체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선택이에요? 필수예요? 선택이죠. 모든 그 선별 검사는 다 선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사가 있다 하고 설명은 드리죠. 이제 그 중에서 선택적으로 하시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나이가 좀 더 있을수록 기형아 확률이 높아지는 건 사실인가요? 그렇죠. 그건 이제 연구 논문도 많이 있고요. 데이터로 봤을 때 35세 산모인 경우는 다운증후군만 봤을 때 270명에 한 명꼴로 이제 발생 위험이 있다고 친다면 40세 이상에서는 100명 중에 한 명꼴로 위험도가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21번 염색체를 포함한 이제 전체 염색체 이상의 확률은 35세 이상인 경우는 200명에 한 명꼴로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40세 이상에서는 80명에 한 명꼴로 확실히 나이에 따른 염색체 이상 발생 확률은 올라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산모님 분들 중에서 실패하거나 하신 그런 빈도가 높진 않나요? 확실히 늘죠. 40세 넘어가면은 확실히 자연 유산율도 올라가는 것 같고요. 보통 자연 유산율이 한 10에서 15% 정도라고 보는데 근데 40세 이상에서는 그게 한 20 내지 30%라고 하니까 거의 2배 정도 되시는 거예요. 자연 유산의 원인이 또 대부분 태아가 건강하지 않아서 염색체 이상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80~90%이기 때문에 엄마 나이와 태아의 염색체 이상과 자연 유산 이게 서로 관련이 다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있을수록 출산 방법이나 혹은 출산할 때 위험도가 늘어나나요? 일단 출산 방법 면에서는요. 40세가 넘어가면 이제 골반의 유연성도 좀 떨어지게 되고요. 여러 가지 내과 질환, 고혈압이라든지 임신성 당뇨라든지 전치태반이라든지 그리고 아기 태위,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앉아있는 자세로 있는 경우가 엄마 나이와 관계가 있어요. 그런 이유들로 엄마 방법적인 면에서는 제왕절개 아무래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고요. 낳고 나서 산후출혈도 엄마 나이에 따라서 조금 위험이 늘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게 기저질환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태반 따른 문제라든지 그런 거와 맞물려서 그런 면에서 조금 늘어난다고 볼 수 있죠. 나이가 있으면 자연분만보다는 제왕을 많이 권하시겠네요. 당연히 그런 문제가 산 전에 발견이 되고 인지가 된다면 당연히 제왕절개를 권하게 되고요. 되도록이면 산모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는데 골반 상태도 괜찮고 의지도 강하시고 건강적인 면에서 문제가 없다면은 그냥 나이만으로 꼭 제왕절개를 해야 된다든지 그렇지는 않아요. 자연분만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제왕을 해야 되는데 자연분만을 고집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나이 불문하고 계시고요. 그런 경우는 그냥 자연적으로 진통 올 거를 기다려서 진행되는 거를 충분히 보고 해보다가 안 되는 경우는 이제 본인도 잘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아쉬움도 없고 원하시는 분은 되도록이면 또 하실 수 있게 배려를 하죠. 노산으로 인해 그 임신이나 출산할 때 따로 챙겨야 될 것 같은 게 있을까요? 식단 면에서는 아무래도 저염식 하시도록 많이 말씀드리고요. 혈압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염식 하시도록 하고 너무 이제 과다한 당분 섭취 같은 거를 좀 자제를 시키죠. 과일같이 혈당을 급격하게 빨리 많이 올릴 수 있는 음식들은 좀 자제를 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과일을 드실 땐 쌓아놓고 드시지 말고 항상 일정량만 덜어내서 딱 그만큼만 드시도록 권하죠. 이제 16주부터는 산모의 체액 증가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신경 써서 고단백식이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고기, 생선, 콩단백, 식물성 단백질이죠. 그리고 우유, 달걀 모두 좋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식성에 따라서 골고루 섭취를 하시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드시게 되면은 움직이시라고요 말씀드리고, 가장 이제 보편적이고 부담 없는 운동이 걷는 건데요. 30분 정도 시간을 식사 직후 혈당이 올라가는 시간에 그냥 앉아 있거나 누워버리지 마시고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한 30분 정도씩 걸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혈당이 올라가는 그 타이밍에 움직이게 되면 아주 급격한 혈당 상승이나 저하가 없게 꾸준한 레벨로 유지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요. 가벼운 체조라든지 임산부 요가 정도는 크게 부담이 없는 선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산 이후에 영양제 같은 거를 관심을 되게 많이 두시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이제 출산 후에 수유기에 칼슘의 요구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임신 동안에 이제 호르몬의 영향도 그렇고 뼈 건강 문제도 있어서 칼슘은 좀 추가로 더 드시자고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제 철분제 같은 거 잘 챙겨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노령 출산인데 뭔가 회복하시는데 고생을 하셨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있다고 하고. 꽤 오래전의 얘기인데 그분 특이하게 이제 40대 자연분만을 고집해서 하셨었는데, 골반 뼈 중에 치골이라는 부분은 양쪽 뼈가 인대로 서로 연결이 돼 있는 뼈예요. 임신 동안에 약간의 이제 벌어지는 변화를 갖게 되기는 하는데, 그분은 자연분만을 한 후에 이 인대가 아예 끊어졌어요. 이게 유연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반을 묶고 한 달 정도 누워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서 계속 회복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게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좀 더 높았던 거죠. 네네, 확실히 유연성이 떨어지는. 뭐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 같은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노령 산모라고 해서 신생아가 다 건강이 안 좋은 거는 아니에요. 건강하지 않은 아이를 낳는 산모 중에도 엄마 나이가 젊은 분들도 있고, 미리 준비를 해서 건강한 상태에서 임신을 되도록이면 하고 산정검진을 꾸준히 잘 받고 또 안전한 출산 방법을 선택해서 낳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용기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